안녕하세요. 발명을 특허로, 특허를 사업으로 라는 모토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기술가 특허의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저는 현재 특허법인 대한의 대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변리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특허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기계기술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발명, 특히 개인 발명, 생활 발명들이 돈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사업화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요,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장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주제는요, 그동안의 변리사로서 특허에 대한 유튜브만 업로드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을 할 때 어떤 발명이 돈이 되는지, 사업을 시작해서 망할 가능성이 낮은 발명은 어떤 발명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영상 시작합니다. 돈이 되는 발명이 되기 위한 요건, 특히 생활 발명, 개인 발명이 돈이 되는 발명이 되기 위한 요건, 즉 이 발명으로 사업을 했을 때 망할 가능성이 낮은 발명이 어떤 발명인지, 이 발명으로 사업을 했을 때 위험 부담이 낮은 발명이 어떤 발명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온 제품은 손목 받침대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특허 출원 과정을 거쳐서 제품화되는 과정, 판매하는 과정까지 관여하고 있는 밴도 마우스 키보드 손목 받침대입니다. 이 손목 받침대는 현재 쿠팡과 네이버 쇼핑 등에서 휴전으로 검색하면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손목 받침대를 직접 제조부터 판매까지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발명이 돈이 되는 발명인지에 대한 요건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이 되는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성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요, 특허성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현재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특허성은 나만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는 독점 배타권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허성이 없으면 누구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고 경쟁이 발생하고, 경쟁은 결국 가격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거나 스타트업 같이 영업 능력이나 자본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 경쟁이 발생하면 영업 능력이랑 자본 능력의 차이로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특허성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특허성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어떤 발명이 돈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면 5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불편함, 영어로는 이제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문제점을 해결한 발명이어야 합니다. 이게 기능적 요소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불편함이 누구의 불편함이나 본인의 불편함을 해결한 발명이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한 것, 불편함을 직접 경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발명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발명을 접촉 발명, 주변 발명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이제 불편함을 해결한 발명이라 할지라도 기존에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제품들과의 관계에서 기존 제품들의 문제점을 해결한 우수성을 갖춰야 됩니다. 즉 차별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번뜩이한 아이디어 자체보다는 이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완성된 발명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건은요, 판매 가격이 2만원 이하의 제품입니다. 제품이어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권장이라고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 역량에 따라서 이 가격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시장에 출시했을 때 최초로 출시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망할 가능성이 낮고 위험 부담이 낮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편함을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문제점을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한 발명이어야 합니다. 즉 기능적 요소를 갖춰야 하는 거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요 밴드에 대해 요 사이에 껴서 사용하는데요, 이 밴드온 손목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손목 통증을 해소한다. 그러니까 마우스나 키보드를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인 거죠. 그러니까 손목 통증을 해소한다는 기본적인 기능적 요소를 갖춘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고 있고 판매가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불편함을 해결한 발명이면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변리사로서 이제 키보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제 뭐 새벽에 손이 시려서 깬다든지 뭐 손목이 좀 불편해서 손을 돌린다든지 이런 행동을 많이 했었고 업무할 때도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보고 저건 성공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제품화부터 판매까지 참여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본인의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으로 사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조리기구 같은 경우에는 주부님들 많이 조리기구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조리기구 쓰시다가 발생하는 문제점들, 불편한 점들을 해결한 조리기구는 돈이 될 수 있는 좋은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좋은 발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생활용품에 예를 들면 허리보호대를 쓰시다가 허리보호대가 이게 불편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바꿨는데 정말 좋더라 했을 경우에는 그 제품도 불편함을 해서 본인의 불편함을 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전거들 많이 타시잖아요. 자전거 많이 타실 때 액세서리, 그러니까 무슨 불편해서 자전거 타다 보니까 불편하다, 이런 액세서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요 액세서리 같은 제품들, 본인이 직접 불편함을 느낀 그리고 그 불편함을 해소한 액세서리 등은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로켓이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발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좋은 발명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판매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로켓이나 비행기 같은 발명품들은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망할 가능성이 낮은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인의 불편함을 본인이 직접 느낀 불편함을 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한 발명품을 사업화하는 게 좋은 발명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비행기 탈 때 사용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뭐 쿠션이라든지 다리 이렇게 묶고 타잖아요. 그죠?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사용하실 거잖아요. 근데 사용하시다가 이게 어떻게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불편함을 직접 해결한 아이디어 제품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불편함을 해결한 발명, 이 발명은 위험 부담이 낮고 망할 가능성이 낮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는 발명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제품들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화, 그러니까 우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밴드로, 그러니까 탄성 밴드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손목을 지지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지지해서 이제 손목이 편하다는 기존 제품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능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손목에 착용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키보드 하다가 마우스 하다가 다시 키보드 할 때 이렇게 끌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손목에 착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능적 차별화가 있는 제품으로서 현재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발명을 했을 때 기존 제품을 구매해서 비교하는 건 이제 필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한 제품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의 제품을 가능하면 많은 제품을 구매를 해서 기능적 차별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지인들로부터도 이제 기능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품들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으로 인정될 때 그 발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화를 해서 망할 가능성이 낮은, 위험 부담이 낮은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번뜩이형 아이디어 자체보다는 아이디어를 개선해서 완성된 발명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망할 가능성이 낮고 위험 부담이 낮은 발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밴드로 손목을 받친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U자형 형태, 최종 형태로 나오기까지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거죠. 그러니까 최초 설계를 하고 3D로 이제 샘플을 제작하고 사용해보고, 그죠? 문제점이 나오면 개선 설계를 해보고 다시 3D 샘플을 제작하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번뜩이 든 아이디어가 있으신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 자체로 이제 성공을 했다, 로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 자체는 그 아이디어만의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개선됐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제품으로 사업을 했을 때 망할 가능성이 낮고 위험 부담이 낮은 발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 그러니까 설계부터 최종 제품이 나오는 과정까지 어느 단계에서 특허 출원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특허 출원을 몇 건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신뢰 있는 변리사, 실력 있는 변리사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요건은요, 판매 가격 2만원대 이하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제품화돼서 판매까지의 초기 투입 비용 내역을 보면요, 무슨 설계 비용도 들어가긴 하죠. 설계 비용, 뭐 광고비 등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 제품이 제조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판매를 시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금융 비용, 상세 페이지 비용, 그 다음에 최소 제조 수량 비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금융과 MOQ 비용, 최소 제조 수량 비용은 굉장히 많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금융 비용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1000만원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MOQ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손목 받침대를 요걸 이제 발명을 해서 설계까지 끝나서 3D 샘플까지 제조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플라스틱 금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사출해서 제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제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출업체에 이걸 맡겨야 되는데, 사출업체에 맡길 때는 뭐 10개, 20개 이렇게 제조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최소한 4000개 정도의 제조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 제조 수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봉제도 마찬가지로 해주실 경우에는 100개, 200개는 제조를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4000개, 2000개, 4000개 이렇게 주어 맞춰서 제조할 경우 제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최초 제조 수량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뭐 광고비나 설계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다 하더라도 요 세 가지의 비용, 특히 금융 비용이랑 MOQ 비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초기 부담 비용입니다. 근데 이 최초로 들어가는 비용은요, 투입 비용이죠. 그래서 투입 비용은 판매 가격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이 높은 제품인 경우에는 투입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손목 받침대로 경험한 바로는요, 정확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판매 가격의 1000배에서 2000배 정도가 금형이랑 최초 제조 수량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원짜리, 제가 이제 이게 1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11,000원에 판매를 하면, 뭐 2000배라고 하면, 금형 비용이랑 MOQ 비용으로 2000배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죠? 2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판매 가격이 낮은 제품으로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투입 비용이 회수될 때까지 기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걸 판매를 해서 금방 대박이 나는 제품은 거의 없고요.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면 광고를 거쳐서 이제 소비자들이 여러분들의 제품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쳐서 투입 비용이 회수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낮은 제품을 선정을 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자료의 통계 자료를 보면 스타트업의 5년 생존율이 29%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정부 지원이 8,492억 원을 지원한 상태에서 29%의 생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3개 중에 2개는 망하고 하나만 뭐 살아남았다는 거죠. 성공했다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제품에 적용해 보면 제품 3개 중 2개의 제품은 실패한다는 거죠. 근데 정부 지원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29%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부 지원이 없다, 본인이 오롯이 본인의 투자에 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10% 이내로 내려가겠죠. 10%로 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적용하면 제품 10개 중에 9개는 망하고 하나의 제품만 살아남아서 시중에서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기에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고 투자를 한다 했을 때 그 제품의 생존율은 10% 이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사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제품을 하든지. 그러니까 초기 투입 비용이 적은 제품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경우에 본인의 고통은 물론이고 가족의 고통도 수반되잖아요. 이 엄청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매 가격은 가능하면 낮은 제품, 초기 투입 비용이 작은 제품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5가지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불편함을 해결한 발명일 것, 즉 기능적인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불편함이 가능하면 본인의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접촉 발명이나 주변 발명,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접 느낀 불편함을 해소한 발명을 제품화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기존 제품들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 기존 제품들이랑 반드시 비교를 해봐서 기존 제품이랑 차별화가 됐을 경우에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번뜩이어 있는 아이디어 자체보다는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완성된 발명이 사업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발명했다고 했을 때 그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면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또 단점들이 발견되거든요. 이 단점들을 해결한 발명이 진정한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판매 가격이 2만원 이하로 제가 권장하는 건데요. 이건 초기 비용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그죠? 망할 가능성이 낮도록 해야 되잖아요. 위험보다도 작아야 되고, 그래서 판매 가격은 가능하면 2만원 이하의 제품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을 현재 돈을 벌고 있는 현업에 두고 최소한의 비용, 현업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그 과정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하고 아주 작게 시작해서 직접 경험하고 본인의 능력을, 역량을 키우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의 발명이 사업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발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발명을 했을 때 이 5가지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최소한 이 4가지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업으로 전개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과 관련해서 문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